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입니다. 우리 다들 이제 예쁜 아기를 만나서 기쁘실 텐데요. 이렇게 행복한 출산 뒤에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후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뭔가 이제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출산 후에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 그리고 불면, 죄책감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질환, 이거를 산후 우울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이제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산후 우울감만 잠깐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산후의 그냥 흔한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후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후 우울감은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가 출산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약 85%의 산모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아기가 나오고 나면은 체내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여러 호르몬들이 변하면서 그 호르몬들이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한 이틀에서 이제 늦어도 한 4일 정도 내로 시작되고 보통 한 3, 4일, 5일 정도까지 가장 심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급격한 몸의 변화도 있고 어쨌든 기존에 없던 가족이 갑자기 생기고 나의 일상생활이 변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급격하게 감정도 변하고 감정 기복도 생기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우울함을 느끼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일상생활에는 뭔가 장애나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산후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후 우울감이랑 비교해서 우울증은 어떤 것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체 산모의 약 10에서 20% 정도에서만 발생하고요. 보통 이제 산후 우울증은 출산하고 4주 전후로 발생합니다. 드물게는 이제 더 빨리 생기면은 아이가 나오고 나서 며칠 이내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은 이제 출산하고 몇 달 지난 후에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우울감이랑 다르게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불면증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기가 나오면 이제 아기들이 밤에 자주 깨기 때문에 이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고 나는 잘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불면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식욕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밥을 못 먹어 살이 빠지거나 폭식을 하거나 무기력해지고 아이를 볼 수가 없고 무가치감을 느끼고 감정 기복도 있고 또는 자살 사고가 들고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울감이랑 다르게 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후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은 한 이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증상들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은 이게 점점 악화되고 1년 넘게 또는 이제 뭐 1년, 2년, 3년 지난 뒤에도 계속 우울증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산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될까?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보통 이제 아기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울증이 낫질 않는다. 나는 계속 우울함을 느낀다. 또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내 생각에 이제 아이를 돌보거나 나의 일상생활 하는데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산후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산후 우울증을 우리가 왜 치료해야 되고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산후 우울증은 일단 우리 산모님 자체가 본인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아이도 돌보고 이제 가족도 이제 같이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산후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배우자, 자녀까지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경우는 가끔 우리 언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양육을 하다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랑 동반 자살을 했다, 아니면은 뭐 아이를 살해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우리 산후우울증이 심하면은 본인의 자살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내가 돌볼 수 없을 것 같고 아이를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과 이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산후 우울증이 정말 이제 나는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치료를 꼭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산후 우울증이 내가 정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산모님 본인들께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문가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병원 진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울하고 불안하고 가령 자살 생각이 들고 아이를 해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시면은 상담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에선 약물 처방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담만으로 충분히 이제 증상 조절이 어렵다 그러면은 약물로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상담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산모님 본인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출산 전이랑 출산 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출산 전부터는 좀 이제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우리 몸과 마음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후 우울증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산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놓고,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산후 우울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가 나왔다, 이제 나는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산후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 아이를 돌보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참기만 하신다고 이제 우리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는 감정이 있으면은 속으로만 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배우자에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속으로만 힘들어한다고 남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표현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들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평소 좋아하시던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는 내가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할 때가 가장 좋다 그러면은 이제 무리하지 않게 운동 조금씩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음악이 정말 좋다, 책 읽는 게 좋다 이러면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산후우울증까지 아니더라도 아기가 이제 막 수시간마다 깨고 계속 밥 달라고 울고 아니면 낮에도 말 안 듣고 울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산모님들 아기가 낮에 토막잠 잘 때 아니면 밤에 조금이라도 길게 잘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밤에 밤잠도 이제 보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산후우울증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독박육아라고 하는데 혼자서 이제 모든 걸 다 케어하시려고 하면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더 힘드시고 소진이 빨리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처음부터 이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게 좀 관여를 시키시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산모님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큰 게 없습니다. 일단 옆에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바라지 않더라도 이제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께서 이제 육아 과정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이신 경우에는 신생아 돌보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뭐 기저귀 가는 것부터 뭐 분유 먹이고 애기 달래고 밤에 재우고 이런 것들 다 처음 하시는 거고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같이
하시면은 우리 마음 건강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산모님들 자체도 이제 건강 관리,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때 밤에 잘 수 있고 이제 식사할 때 식사 챙겨 먹을 수 있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루 종일 육아만 하면은 이제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모님들이 원래 평소에 즐겼던 취미나 뭐 활동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제 산후우울증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출산 직후에 생기는 잠깐 2주 정도 생기는 우울감과 다르게 약 4주 정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불면증이나 아니면은 식욕의 저하 아니면 이제 폭식 아니면 의욕 저하 자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우리 산후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한테는 산후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 내가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이건 산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이제 아픈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산후우울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들으신 사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이 아마 이것저것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 몇 가지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산후우울증이 더 잘 걸릴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출산 후에 더 조심해야 될까? 이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라도 내가 우울했던 적이 있거나 뭐 불안장애를 앓았었다 이런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뭐 이제 내 가족들 중에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이런 거를 앓았던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산후우울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이가 나왔는데 가령 이제 흔히 어려운 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까다롭고 이제 다루기 힘든 아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도 산후우울증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주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하신 질문들 중에 하나가 산후우울증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생기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니까 치료를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산후우울증은 보통은 이제 출산 후에 생기는 걸 모두 산후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이게 출산 후에 생긴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1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나는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육아에 지장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자살 아니면은 이제 아기를 해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는 기다린다고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도움 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산후우울증 치료를 시작했다면은 보통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왕왕 있으실 건데요. 내가 모유수유를 꼭 하고 싶은데 약을 먹어도 될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약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약들이 모유로 분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약물 치료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모유 수유는 가능하면 중단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약을 처방받는 주치의사와 상담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